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부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탁입니다. 네, 여러분. 실은 이 시간 되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예, 긴 말 하겠습니까? 예, 빨리 소개하고, 예, 저는 빠져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옵니다. 때깔도 더 좋아지셨어요? 별로 때가 안 좋아졌어요. 주식이 좀 잘 되셨나봐요. 아주 썩 잘 되진 않았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게 된 그래서 것 때깔이 좋아지셨구나.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느끼신 건데, 네. 네네. 사람이 잘 되면 콧대가 높아진다 그러더니 콧대가 굉장히 그런가요? 높아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콧대가 그래서 높아지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주식이 잘 돼서 높아지신 거죠? 네, 뭐 네. 혹시 뭐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으셨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가볍게. 네. 가볍게? 뭐야. 네. 그래요. 수익률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그래 먼저 수익률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은 그럼 수익률 네네. 지난달에 공개한 14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고, 네. 그리고 수익률도 같이 한번 공개해 보는데, 일단 네. 어떤지 궁금하네. 보여주세요. 네, 3월 종목이 지스마트, ED, 슈피겐, 가온, ICK, 동양생명, 신세계건설, 쭈르쭈르쭈쭈쭈쭈, 마지막에 소프트센까지.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14개 종목이었죠.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이 37.4%. 예상보다 3월달에 조금 덜 붙었어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게 최종이 된 거죠. 네, 최종이 된 거고요. 막판에 좀 흔들리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죠. 코스닥시장 이틀 흔들렸대서 그때 좀 저번 주에 나왔으면 훨씬 좋을 뻔했죠. 그랬겠죠. 네. 저번 주에 나오고 싶었겠다. 그래요. 그럼 네. 보유 현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유언컴텍이 네. 비중은 27%, 마이너스 1.14%, 유진로봇이 비중은 13%, 9.-03%, 그리고 지스마트 글로벌이 비중이 60%인데 66.5%, 짜라짜라짠, 짠짠짠짠. 엄청나세요. 거래 완료 종목도 혹시 있나요? 거래 완료 종목이 있죠. 네. 네, 보겠습니다. 거래 완료 종목 ED가 9.9%에 팔았고 매도했고, 네오이지 인터넷을 6.44%에 매도를 하셨고,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엄청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3월달 장에 네. 리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네네. 3월달 어떠셨어요? 사실 코스닥이 좋았잖아요. 그 대형주보다 코스닥이 많이 좋아서 이게 개인들의 힘이 좀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면서 1%대라는 게 체감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은행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투자를 나서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들이 참 돈이 많아졌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좋죠. 사실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더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대형주는 미국 금리 인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대부분 대형주에서 빠져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점들이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전 여전히 중소형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돈 많은 현재 상황에서 개인들도 돈 많으신데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종목 리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종목 리뷰 지금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파워포인트 이거로 지금 자료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선은 올해 3월이죠. 3월 매매 내역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3월은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지금 보유 종목들이 저는 계속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매매는 많이 안 했고요. 주요 종목, 길게 가져갈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빠졌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추가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종목들은 거의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3월 2일부터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유진 로봇을 샀는데 뭐 예. 방송하고 제가 뭐 바로 샀어요. 사실 그냥 자리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어차피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바로 샀는데 사실 좀 물렸죠. 좀 물렸어요. 너무 급하게 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부 지금 편입을 했습니다. 나눠서 좀 매수를 해서 좀 유진 로봇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오위즈 인터넷 괜찮죠. 괜찮은데 제가 그냥 이 현금을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해서 네. 샀다가 한 6%좀 먹고 그냥 팔았어요. 며칠 있다가 바로 팔았는데 팔고 그 현금으로 사실 다른 종목들을 샀죠. 근데 우선은 ED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 전달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이고 아마 네. 수익이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한 10%대 정도 수익을 내고 낸 건데 이 앞에 흐름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이 장대 음봉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상승 추세를 확 깎아먹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외하고 어쨌든 이 종목은 중장기보다는 가능성이 더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는 일단은 뺐고요. 네. 그래서 매도를 다 완료를 했고 유원컴텍입니다. 유원컴텍은 지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전에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좀 추가를 한 건데 뭐 추가 시점은 보시면 알겠듯이 좀 잘 아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네. 그 차트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상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주선 밑에서 올라오는 30주선 밑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라서 추가했거든요. 이때도 추가를 하고 또 이날도 장대 음봉 나올 때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중이 그래도 꽤 높아진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를 계속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뭐 혹시 이 종목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나요? 어차피 저희가 요번에 3개월 모의투자 끝나면서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얘기나.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또 보면 네. 뭐 지스마트 글로벌이죠.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인데요. 우선은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저 잘하는 회사잖아요. 저희가 잘하는 회사고 저희가 좋아하는 회사고 조정 요번에 볼 때 또 추가를 했거든요. 매매 내역을 보시면 네. 뭐 이번에도 3월 11일 날 뭐를 해서 매수를 지금 빠질 때마다 좀 추가했던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3월 11일 날. 네, 뭐 지금 아직 화면이 안 뜨는데 네. 네. 뭐 이때 지금 매매 내역 보시면 계속 나눠서 계속 빠질 때마다 받은 거죠. 진짜 그러셨네요. 네. 확신이 있는 종목이면은 저렇게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 먹고 속된 말로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네네. 저럴 때 팔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시죠. 네, 왜냐하면 주식을 차트로들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럴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 대해서 알고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꾸준히 사실 주식이란 게 꾸준히 그 추적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 회사에 대해서 전 추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대표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계속 연락을 해가면서 회사 추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 최근에 이거 아까 그 빠졌던 내용은 뭐 2배 좀 넘게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2배 오르니까 그 물량 그냥 실현 물량인 것 같은데 뭐 그 물량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비중이 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매매 내역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외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제외를 시켜야죠. 네. 저희 종목이 좀 꽤 많은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솔직히 중에는 안 맞춰 14개인데 뭐 15개 안 했는데 그런가요? 되게 적죠. 우리 상장되어 있는 게 몇천 개인데요. 맞죠. 제가 기존에도 좀 단기라고 봤던 종목들은 그 실적보다는 뭐 이런 가능성 이런 쪽에 많았던 종목들인데 그 리젠하고 ED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싶어요. 네. 리젠하고 ED. 네, 뭐 회사가 나쁘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 투자 포인트랑은 좀 안 맞은 거니까. 네. 리젠, ED, 동양생명, 슈피겐코리아를 팔려고 하는데 동양생명 슈피겐코리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죠. 유니버스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데요. 뭐 리젠, ED는 말씀드렸듯이 좀 단기적으로 봤던 종목이라서 좀 없앴고요. 그리고 동양생명은 상승 추세로 돌릴 것 같으면서 계속 못 돌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금융당국이 뭐 중국 자본이 승인이 완료가 되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냥 제외를 시켰어요. 동양생명 제외를 시켰고 슈피겐코리아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좋은데 자꾸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기존에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라 요즘 그냥 관심이 잘 안 가가지고 그냥 한번 뺐어요. 그래서
그냥 네. 뺐어요? 아니 손이 안 나가. 제가 이렇게 못 사겠더라고요. 손이 나가야 되는데 원래 살려면 네. 손이 안 나가서 그냥 저는 제외. 손이 안 나갔어요? 네.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뺀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잠깐 손 한번 줘보세요. 제 손이요? 네. 잘 나오는데? 안 나가요, 근데 이게? 네네. 희한하네. 아니, 그렇죠. 네. 직업병이야? 뭐지? 그렇나 봐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되는 종목 좀 한번 볼까요? 추가되는 종목들 좀 이번에 기대가 많이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 네 종목을 지금 지금 제가 네 종목을 빼고 네 종목을 추가하네요. 그렇죠. 네 종목 들어가는데 우선은 첫 번째 NHN 엔터. NHN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이게 예.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유중까지 나왔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나중에 뭐 한번 쭉 한번 훑어주시죠. 그리고 먼저 먼저 쭉 보면 NH 엔터테인먼트, 한신공영, 미코, 코리아나 이렇게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미코는 미코의 코리아나가 붙으니까 미스 코리아가 되네. 그러네요. 네, 지금 오셨는데 저도 좋네. 몰랐네요. 네네. 네. 예. 한번 하나씩 보죠. 그렇죠.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NHN 엔터테인먼트 뭐 컨셉은 그렇습니다. 게임주잖아요. 게임주고 매출이 5천억 이상 나오는데 네. 영업이익이 너무 조금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데 이게 마사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게임주들은 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뭐 제조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만 조금 해주는 거예요. 실적을 정말 그냥 일부러 딴 데로 뭐 뺐다라고 봐야죠. 일부러 썼다라고 볼 수도 어떤 있고. 개인적인 느낌상.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절대 뭐 그런 느낌상 건 그렇게 아니고. 그냥 느낀다는 거죠. 뭐 느끼는 건 자유니까 우리. 그렇죠. 예.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 좀 보거든요. 왜냐면 매출이 5천억 정도 하는 회사가 게임 회사고 판관 비율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네네. 실적이 좋을 거로 아무도 보는데 주가는 못 갔다 이거죠. 왜냐면 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너무 작았잖아요. 10%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뭐 결국에는 스토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증까지 하면서 주가는 많이 낮아졌고 지분은 거의 뭐 30%까지 확 늘렸다는 늘려놨고. 얘기죠. 이제는 주가 누를 요인이 없다 이거죠. 저는 제가 보는 요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담되는 거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오죠. 원래는 다음 주 뭐 화요일인가 신규 선장인데 공매도를 미리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부터 이 신주가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470만 주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이 물량이 시장에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62,100원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저는 살 생각이에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왜냐하면 실적이 되게 좋을 회사인데 지금 이 물량 때문에 못 가고 있다면 당연히 이 물량 나올 때 사야죠. 보통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 해서.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최대주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가를 더 뺄 요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호재성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를 많이 올려서 이 물량을 받을지 아니면 아싸리 싹 뺐다가 더 자기네가 더 지분을 더 늘렸다가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럼 제 계획은 이거를 저희 유니버스에 넣어놓고 이 신주가 나오는 물량을 나올 때 잘 받을 생각이에요. 그때 편입을 처음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잘 받아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네. 한신공영. 한신공영. 한신공영은 의외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마, 잘 모르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2년 전에 제가 탐방을 다녀왔는데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했구나. 왜냐하면 2007년도 피크 찍을 때 다른 회사들은 뭐 민간 공사 뭐 아무거나 막 공사를 다 따왔거든요. 네. 부실 PF를 막 떠안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안 좋았던 건데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아예 관급 공사를 대규모로 계속 갔어요. 관급은 뭐 안 무너지잖아요. 대신 마진이 되게 박하기 때문에 이익은 약하긴 한데 그래서 회사는 안정적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겠고 한신 아파트 만드는 회사죠. 잠원동에 있고 이건데 네. 2014년도 실적이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았는데 2013년도 수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2013년도 수주 자체는 8천억밖에 안 됐고 2014년도에 수주가 확 늡니다. 2.3조까지 지금 수주가 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수주가 2.6조 원까지 2조 6천억. 네, 2조 6천억까지 네. 갈 거라 보니까 올해 실적이 좋을 거죠. 왜냐하면 작년 수주가 많아서 이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수주 좋을 거고 내년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올해도 한 거의 영업이익 뭐 500억 가까이 나오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 내년에는 뭐 800억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1,800, 1,900 이 정도 되거든요. 뭐 굉장히 싼 상황이죠. 길게 가져갈 겁니다. 이 회사는 길게 가져갈 거라서 뭐 포트에 저도 편입할 생각이에요. 자리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스에 일단 넣어놓을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미코네요. 미코. 이게 미코. 네, 미코가 워낙은 전에 코미코하고 맞아요. 분류됐죠. 얘네가 분리하면서 얘가 지금 그 지주사가 됐죠. 뭐 네. 컨셉은 이래요. 일단은 그 자회사가 11개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많았고 적자가 너무 다 자회사들이 막 적자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예.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걸로 나왔죠. 근데 작년에 요번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뭐 자회사를 싹 정리하고 딱 네. 아주 간략하게 코미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이런 뭐 측정기라고 그러죠. 뭐 복합 측정기, 뭐 혈당 네. 측정기 같은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개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코미코의 싱가포르 법인이 굉장히 대규모 적자를 이뤄냈었거든요. 근데 초기 정착 비용이 들잖아요. 이 초기 정착 비용 때문에 좀 많이 적자가 난 거고 올해부터는 여기는 흑자로 턴할 거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미 뭐 그 매출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올해는 원래 얘네가 한 40억 적자 먹은 회사인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 적자폭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 뭐 안 좋았던 회사 턴어라운드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적자는 적자네요. 그죠? 적자죠. 예, 적자. 네. 적자고 네. 뭐 올해 실적은 괜찮을 건데 대신 이 회사가 신주가 있어요. 신주가 아, 신주가 있어요? 네, 신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사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주를 잘 받아야 돼요. 저는 잘 받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는 정말 좋아지는데 알겠습니다. 물량 부담이 있다. 이거를 저는 잘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 코리아나네요? 코리아나 사실 저희 유니버스 중에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아. 제닉이 있네요. 제닉이 있는데. 제니죠. 근데 제니 화장품이라고 하긴 좀. 뭐 예. 네, 그렇죠. 코리아나 사실 이래요. 이게 작년 4분기에 안 좋은 실적 다 많이 떨었거든요. 1분 아,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뭐 여기에 모멘텀이 하나 붙었죠. 이 오르시아 앰플이라고 그래서 뭐 아주 비싼 네. 앰플이래요. 28만 원짜리 앰플인데 28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아, 그래요? 중국 네.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 오르시아 앰플을 5배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증설을? 네, 그러면 실적은 많이 좋아지겠죠. 단기로 다른 뭐 화장품주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은 좀 가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15종목이 이제 됐나요? 14종목. 아직도 14개, 4개 네. 빠지고 4개 들어갔을까? 네, 그렇게 해서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네, 네. 강영민 대표에게 저희가 실전 투자를 맨 처음에 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실전 투자가 방송법에 위배가 됩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실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전 투자와 같은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의 투자 중에 최고로 그래도 실전 투자에 가까운 모의 투자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네.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막 1개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렇죠. 있는데 네. 그나마 지금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이 3개월로 제일 긴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3개월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아무리 이걸 이윽고 가고 싶어도 지금 다시 리셋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5천만 원으로 리셋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존 종목을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 지금 수익률대로 이어져야 되고 지금 뭐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마트 66%가 지금 넘었고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이어가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 방송국 PD님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뭐 누적 수익률이야 체크를 해서 이게 띄워주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보유 종목들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가격대로 사놓기만 하면 저는 되게 편하죠. 어차피 얘네는 정말 길게 가져갈 종목인데 하지만 다시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뭐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마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이라면 얘네가 갑자기 뭐 확 빠져주면 제가 바로 사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 유니버스 14종목 중에서 네. 보면서 자리를 보면서 다시 매매를 해야 그러면 되는 지금 전략을 지수마트 같은 거 66%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네네.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 세 종목을 그럼
일단은 다 매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상태로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은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우선은 유원 컴텍 1분기 실적 되게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작년에 굉장히 까먹었던 회사예요. 근데 예. 올해 본사 1분기 영업이익이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벌써 이미 기 매출 잡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죠. 네, 여기서 영업이익이 꽤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자회사 유원화양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그게 그대로 붙으면 1분기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 저는 어닝 기대를 서프라이즈를 합니다. 네. 예상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지만 네. 한 가지 주가가 왜 못 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기존에는 원래 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재료를 내는 회사였어요. 근데 핸드폰들이 플라스틱에서 메탈로 가면서 메탈로 갔죠.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신사업을 계속 찾은 거죠. 그러면서 자금이 수요가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매출이 이번에 1분기에 나오는 건데 자금 수요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거예요. 시장에서 할 건데 이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나 봐요. 기관이나 인적 분들에서 알고 있어서 이게 나오면 사겠다는 세력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얼마 머지않아 나올 거거든요. 머지않아 나올 시점이 나오는데 그때 저는 아마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새로 시작하는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아마 조만간 터질 것을 보이는데 그때 시점 잘 잡아서 그거 나오는 날 사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유진 듭니다. 로봇은? 유진 로봇은 아주 지금 추세에 하나도 안 꺾였어요. 사실 추세도 안 꺾이고 그냥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거든요. 뭐 어차피 로봇 사람으로 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얘는 길게 봐서 좋게 될 거라서 얘는 그냥 길게 가져갈 종목인데 만약에 급락하면 당연히 네네. 저는 편입을 할 생각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는 그래요. 종목이고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G스마트 G스마트 글로벌일 글로벌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정말 건지. 궁금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네. 저는 길게 보면 어떻게 될 건지는 알거든요. 정말 저는 한 2년, 내년, 내후년까지 가져갈 종목이라서 길게 보면 얘가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건 아는데 단기는 저도 모르죠. 왜냐면 단기로 많이 올라서. 예.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본업 지금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고 해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업들하고 계속 컨택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뭐 러브콜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고 일본, 미국, 뭐 영국, 중국은 당연히 있고 홍콩 굉장히 많은 회사들 그리고 중동까지 너무 많은 회사들이 네네.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본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기 뭐 조정 보고 수도 있는데 뭐 추세 깨지지 않는 저는 그저 계속 가져갈 거고 본업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계속 홀딩. 그럼 일단은 그럼 이 종목군을 그 매수 가격에서 이 세 종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못하죠. 이게 뭐 시스템 상세에 어떻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뭐 그냥 숫자 눈으로만 봐야죠. 그냥 눈으로만. 네, 그냥 다시 또 시작해서 다시 또 다른 매매를 또 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은 강유민 대표한테 되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부담이 되죠. 사실 저는 대부분의 주식이 중장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단기로 뭘 하려고 더군다나 하니까 수익을 담보로 잡고 가는 거와 그 수익 담보로 잡아놨더니 그 담보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그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부담이 있죠. 없거든요. 힘들죠. 그런데도 네. 이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야죠. 진짜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실전 투자를 하면 안 되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 바꿔줘야 네. 돼요. 우리 아무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법이 안 바뀌어 네, 주셔서 그거는 안 되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도 올해 원하는 저희 개인 투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거를 드릴 수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유니버스라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정말 유동적이어야 되거든 사람이. 뭐 네. 정말 좋은 정보는 다른 걸로 뭐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딱 한정돼 있는 한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고는 있어요. 수익률이 사실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래요? 예,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 최선을 다해서 3개월에 30%가 넘어요. 30, 40% 가까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예요. 계좌 수익률인데요. 네, 이게 사실 누적 수익률이면 정말 많이 되겠죠. 근데 또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도 참 리스키하고 나중에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좋습니다. 빨리 4월 종목 마무리 보기 전에 제가 하나만 딱 질문할게요. 두 가지 질문인데 네.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 갖는 종목 몇 개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기에는 못 넣은 거 한 번만 못 넣은 탁 거요? 하고 그냥 묻는 거 없는데? 내가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네. 또 요즘 있나? 뭐 그래도 관심 갖는 종목, 이 종목 수가 제한이 돼서 뭐 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요.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다 넣고. 넣었어요? 네, 아니,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제일 관심 가는 네 종목을 넣은 거거든요, 오늘. 아, 그래요? 네. 다른 건 없고.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랬더만. 아, 돌발 질문. 다른 거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냥 안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없죠? 네. 생각이 좀 안 나요.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 종목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4월달 기대되니까요. 네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 방송만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종목도 해가지고 여러분 도움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저희가 굉장히 노력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 자주 주시고요.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전화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고 알려드리고 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호남 KTX가 이제 완전하게 개통이 돼서요. 그거 기념하러 갑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오후 1시 반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 상공에서 지하 1층 강의실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쪽 지역 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오실 분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었습니다. 빨리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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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여기 당산동에 사는 저 한광현입니다. 한광현님. 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광현님은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저 소리받아요. 소리바다요? 매수가요? 배수가 5,2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30%예요. 한 종목 코너로 신청하셨어요? 네, 예, 예.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9입니다. 아, 주식하신 지는요? 한 열흘 됐나요? 열흘이요? 네. 와, 지금까지 방송한 중에 제일 신생하시다. 열흘 되셨어요? 와우. 그래요. 근데 소리바다를 5,200원에 30%나 사셨어요? 예, 예. 왜 열흘밖에 안 되신 분이 이러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그게 뭐 삼성에서 뭐 그 밀크뮤직을 뭐 집어넣는다, 뭐 인수한다 그런 거 소문 때문에 아니, 소문은 아니고 사실이에요, 다. 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주식이 갑자기 안 됐는지 확 내려가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왜 사셨어요? 열흘 전에?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방송에서요.
그건 소문이 아니고 그건 사실인데 계속 옛날 전에부터 계속 돼 있는 사실인데. 근데 왜 주식이 이렇게 갑자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아, 예, 맞아요. 그랬어요, 어제는. 그래요. 그게 사실이 아닌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 사실이에요. 밀크뮤직이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사실이지 뭐. 예. 그럼 다시 올라가겠어요?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이 주식이 성장의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네네. 성장의 스토리가. 그런데 네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광현님, 이 네. 주식 가지고 돈을 못 벌고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현님, 네. 광현님이 이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광현님이 그래요? 다루실 주식이 아니에요. 광현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제가 지금 신생아라고 주식에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네. 그냥 인간사에서 맨 처음에 태어나서 뭐 3살, 4살, 5살 때까지 6살 막 이럴 때 부모가 다 봐줘요, 안 봐줘요? 네, 옆에서. 봐주죠. 왜 그럴까요? 그냥 뭐 그냥 네. 냅두지 왜 그래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혼자서 뭐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겨내라 아직 그죠? 사자마자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현님 문제가 뭐냐면요, 광현님. 네. 광현님 죄송한데 연세가 인간사 연세는 69세래도요. 광현님의 지금 주식 인생은 이제 깐난애기예요. 맞아요. 근데 깐난애기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깐난애기가 건방지게 담배 피고 술 마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 돼요, 안 그런데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모 방송국에서 거기 그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샀거든요. 예. 근데 방송국은 증권방송은 몇 개가 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추천하는 네. 것대로 다 사면요, 네. 집안 망해요. 내가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시겠어요? 내가 네.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지만. 아유, 아니에요. 그분도 도움 드리려고 한 거고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광현님이 지금 이 종목 선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광현님 지금 이제 주식에서 깐난애기인데 깐난애기가 어이 담배 한 대 갖고 와봐. 어이 술 한 잔 따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광현님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광현님. 말도 안 되죠? 광현님이 지금 이 주식을 선택하신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이 주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식은 그렇게 또 함부로 개인들이 그 정도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네네네. 네. 왜 그러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의 소리바다가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음원을 많이 갖고 있고 삼성의 삼성 뮤직, 밀크 뮤직 아시죠? 삼성의 네, 갤럭시 폰에 깔려서 그거 하는 건데 우린 이런 방식의 음악 듣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 방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음악을 돈 주고 다운받아서 막 뭐 광고를 보고 이래서 다운받아 쓰는 방식을 다운로드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스트리밍 방식보다 다운로드 방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기기 무슨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깔려서 이 핸드폰을 사면 자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돈을 자기가 더 이상 추가로 지불 안 하고 공짜로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게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다운로드는 돈을 주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점점 이 스트리밍 방식이 대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스트리밍 방식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방식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전부 스트리밍 방식으로 갈 것 같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럼 전부 다 전 세계가 그럼 스트리밍 방식으로 다 되고 스트리밍으로 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스트리밍 방식은 수익이 많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스트리밍 방식을 저는 미끼 상품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왜 미끼 상품이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미끼로 이렇게 좀 써보게 하고 공짜로 그 다음에 좋아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무료로 해요? 유료로 돌려버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유료로 돌려버리겠죠. 맞아요. 그게 미끼 상품이라 그러죠? 물라고 하는. 네. 스트리밍도 네. 마찬가지예요. 스트리밍도 계속 공짜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공짜로 하게다 보면요. 수익원이 창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유료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스트리밍 방식을 북미나 한 데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냐?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더 이상 추가로 안 나갈 때 소비자들이 어우 스트리밍 방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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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료로 해서 돈을 내게 하려고 했더니 스트리밍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그 문제점이 유럽하고 북미에서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용해요. 그런 기사를 다룬 것들을 별로 못 보였어요. 전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라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리밍 방식에서 이제 공짜로 해서 들었는데 그거를 유료로 한대. 그럼 사람들이 생각같이 막 유료로 다 전환이 될까요? 아무 돈 낸다면 싫어하겠죠, 뭐. 맞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그거에 대한 한계점에 봉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트리밍이. 네. 그리고 스트리밍이 저작권 얘기하는데 스트리밍 뭐 저작권을 지금 뭐 그거 무한대로 하는데 그 저작권 협회들하고 계속 지금 싸움이 붙고 있는데 저작권 협회에서는 지금 지적재산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태클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일시불로 정액제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한대로 풀겠다. 이게 스트리밍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뭐 잘 그래요? 되는 건 그렇지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잘 될 가능성이 글쎄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아니면 엄청난 돈을 낼 거예요. 그럼 엄청난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스트리밍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뽑을 거야? 그럼 뭐 광고로 뽑을 거야? 광고로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내야 된대. 근데 소비자들은 뭐야? 공짜로 듣던 거 돈 내라 그러면 안 오겠죠, 뭐. 안 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그런 데잖아. 직장에 들어가서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 왜? 차라리 맨 처음부터 전 아예 술을 못 마십니다 하고 차라리 처음에 찍히면은 내내 얘는 술 못 먹는 애 그리고 술을 안 준대. 근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신경 쓸 때 술자리 다 쫓아다니면서 네 감사합니다 먹던 사람이 진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안 먹잖아요. 어느 날 그럼 그런 데잖아요. 야 이제 너 살만한가 보다. 이제 객이냐 이런 데잖아요. 뭐냐 먹던 애가 안 먹으면 그래요. 공짜로 듣던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냈으면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 내던 사람한테 내라 그러면 안 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그럼 이제 광현님 슬슬 잡히시죠? 결론이. 네. 소리바다는 결국 스트리밍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의 밀크뮤직 그게 돈을 주머니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네. 돈을 뽑아내겠냐라는 거예요. 쉽게. 잘 호응을 안 해줄 거라는 거죠. 네. 삼성의 밀크뮤직 때문에 성공한 게 여기까지 맞습니다. 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스트리밍이 이겨내기 위한 아주 획기적인 뾰족하게 좋은 방법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이해가 그래요? 되세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자꾸 그걸로를 지금 뭐 뉴스라든지 매스컴에서 기사 쓰는 거 보면 기자분들도 그거에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돈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돈을 못 뽑아내면 말짱 꽝이에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축구에서 100번 골대에 대고 슈팅하면 뭐해? 골을 뽑아내지 못하면 말짱 꽝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골 결정력이 문제라 그러죠. 우리나라 축구가. 항상.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골대까지는 잘 가. 그런 다음에 골 문으로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런다고 많이 보셨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트리밍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건 좋아. 모아놨는데 거기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다른 나라들도 그거에 직면했고. 그래서 소리바다가 계속 상승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차트만 보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마 네. 그날 방송에서 하셨던 분이 저 같은 이야기는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아마 몰라서 못 해드렸을 겁니다. 올해 대박날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거의 다들 공부들을 잘 안 하셔서 모르세요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판단을 맡겼으면 강현님이 더 쉬웠겠죠? 그래요. 주식은 이렇게 그러면 공부하면서 뭐예요? 접근해요. 이반장님. 네네. 이반장님. 그러면 매수가까지 오겠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지켜봐야 돼요. 그건 수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지켜봐야 되고요. 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는요. 3,700원. 3,700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네.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냥 수익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해서 공부 제대로 좀씩 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냥 막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주식은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하면은요 재밌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요? 예.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 믿는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2부에는 항상 강영민 대표가 상승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시간이 좀 많이 줄죠. 그런데도 제가 상담을 좀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참 그래요. 저희가 참 뿌듯한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영민 대표 먼저 산 거 없잖아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 많이 받은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방송국으로요, 진짜예요. 뭐 엊그제도 그렇고 방송국으로 너무 고맙다고 진짜 무슨 뭐 과일도 보내주시고 막 시청자 여러분들 저 그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고마우셔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제. 그래서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있다는 게 저희가 방송에서 우리가 제대로 시작했구나. 정말 뿌듯해요. 예. 저희가 힘들죠. 물론 리스크 크죠. 왜? 저희가 먼저 얼마든지 사고 다른 방송들 같이 아니면 뭐 종목 산 거 얘기 안 해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다 얘기해드리고 똑같은 선상에서 불공평하게 안 하려고 공정하게. 저희 프로 같은 거 프로도 경제방송에서 한 프로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그래 경제방송 믿을 수 있어 해주시죠. 맨날 속이고 맨날 뭐하고 그런 방송 애들 지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2부 첫 코너 때, 2부 때는 매월 마지막 주 2부 때는 상담 시간이 좀 줄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도움 받으실 분들 많이 도움 받으시길 바라요. 저희가 최대한 리스크 많이 지구라도 하잖아요. 도움 드리려고. 그죠? 그래요! 오늘도 하여튼 수고 많았죠.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스피드 상담 들어가기 전에 강연의 마지막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죠? 예. 호남선 KTX 개통 기념으로요. 예, 광주 상공회의소에서요. 오후 1시 반입니다. 오후 1시 반. 예, 오후 1시 반부터 하게 되니까요. 그래요. 뭐 괜찮겠죠? 설마 그죠? 괜찮을 거예요. 예, 무슨 뭐가 집안이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1시 반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시 반부터 하니까요. 많이 참고하셔서 그쪽 지역분들 오실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인터파크 INT입니다. 예, 인터파크 INT. 인터파크 INT인데요. 인터파크 INT 30% 23,000원인데요.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승 패턴에서 어때요? 일단 좋은 패턴이었는데 올라가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근데 어느 선까지 내려오는지는 아시죠? 예, 최대한 내려오면 예, 이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15,000원까지. 15,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15,500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실은 지금 굉장히 접근하기 애매모호하고 워낙은 들고 있기도 애매모호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서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8,000원 깨지면요. 18,000원 깨지면 일단 비중 절반만 줄여놓고 보십시오. 30%까지 는 비중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이쪽 어디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지지가 아니라 그냥 더 돌파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럼 이제 그땐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녹십자입니다. 예, 녹십자. 이번에 녹십자 세일이 되게 좋더만. 녹십자 좋고. 예, 지금 제약주들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방송에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제약주 올해 바이오 관련 좋게들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제약주와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올해 나타나고 있죠. 다행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움직이면 보일 텐데요. 문제는 뭐냐? 단계 급등한 거에 대한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실은 제약주들이 단계 급등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계 급등들이 이번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선 경계하십시오. 특히나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 갭이 막 생겼거든요. 갭도 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7만 원 매수가면은요. 일단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세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손절까지는 굳이 아마 근데 바로바로 매수를 쭉쭉 아마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쫙쫙.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이 정도 물량이면 홀딩하고 그냥 좀 지켜보세요. 느긋하게. 다음 종목. 현대건설인데요. 요즘 올라가다 주마다 다시 막 이러고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볼만한 주식일 거예요. 6만 원인데요. 매수 가격 뭐 그렇게 전 높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다 주춤주춤했는데 여러 가지로 뭐 기관들을 계속 다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뭐 물량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특별히 없고 의미 있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한번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성화이텍이에요. 성화이텍 같은데요.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워낙 실은 돌렸어야 돼요. 돌릴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돌릴 타이밍을 다 놓쳤다는 소리는 뭐예요? 에너지가 약하다는 소리죠. 에너지가 약할 때는 인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약한데 굳이 들고 있지 마세요. 근데 12,500원이거든요. 이거 낙폭에 의한 반등 이익 노린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손절 가격 드릴게요. 1,500원 깨지면 손절 치시고요. 위로 올라가더라도요. 매수 가격 근처 되면 그냥 나오셔서 현금하세요. 자꾸 에너지가 약한 종목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살아날 때까지는. 다음 종목. 네,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키스톤 글로벌. 좀 이슈화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작년에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지지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참 개인들의 주식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에서 속된 말로 좀 그런 걸 이용해서 이용한 선수들이 많이 붙는 막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하긴 좀 그런데 이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제가 손절 라인만요. 이거는 1,200원 깨지면 손절 치십시오. 1,200원 깨지면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의외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끼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평가하기 그런데 이건 한 2,500원 넘었으면은 이익 실현 해주시기 바라고요. 50% 비중을 실는 거는 글쎄 이분이 어떤 매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전 이런 식 매매는 좀 반대할게요. 이건 돈 벌더라도 다음번에 크게 깨지실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 패턴 하시면. 다음 종목. AJ렌터카입니다. AJ렌터카 계속 지금 고점에서 조정 구간 보이고 있는데요. 이평선 밑에서 무너질 뻔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에너지가 다시 힘을 모으고 있죠. 이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서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이제 아시잖아요. 렌터카 여름 되면 슬슬 많이 그거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계속 결국 이걸 영업 그거 작년에 됐던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쪽을 계속 다시 재추진할 것 같다 뭐 어쩐다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건 더 봐야 돼요. 언제 재추진할지도 모르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워낙 업계 그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몰라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건 17,000원 쪽을 다시 돌파하면 또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은 계속 좀 지켜보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부산가스입니다. 부산가스 하니까 배고프다. 갑자기 돈가스가 생각나네. 근데 순간, 일단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 36,000원인데요. 30%. 일단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으로 점점 들어가니까 뭐 크게 올라갈 일은 솔직히 없죠. 굳이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나오세요. 굳이 지금은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실컷 하시다가 여름 또 지나고 나면서부터 슬슬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이건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뭐 상승통행도 하고 이러는 거는 공부도 시켜드리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주식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개인이 능력이 늘어야지 그래야지 뭐에 안 속고 뭐에 안 속고 이러죠.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무슨 방송에서 누가 급등한다는데 진짜 막 사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 뭐 문제됐다 그거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날씨 진짜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꽃도 서울에 벌써 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꽃놀이, 꽃구경 요때 아니면 못합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